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권의 책을 가져왔고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책들과는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의 책들은 주로 그래픽 노블이었잖아요. 또 문학이었고, 오늘의 책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12살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김나영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건데, 이 분의 좀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화여대에서 사회과 교육을 전공을 하시고 경제교육 석사, 행동사회경제학 박사를 수료를 하신 다음에 현재 중학교 사회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2009년부터 실험과 게임을 통해 경제 이론을 쉽고 재밌게 체득하는 경제 동아리 실험 경제반을 운영 중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과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경제소설,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 등을 집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빌려보게 됐는데 저는 재밌게 잘 읽었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마 제 또래실 수도 있는데 제 또래라고 해도 이런 경제 용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 빠삭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한동안 제가 이런 금융 경제 쪽으로 좀 수업을 들으러 다닐 때 들었던 어떤 짧은 지식들은 있지만은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이렇게 접했던 지식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실험 경제반에 3가지의 나라가 나옵니다. 환타국, 감사국, 누리국. 그래서 이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글로벌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3가지의 나라가 예를 들어 그냥 뭐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3개의 나라에서 무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역을 하려면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환전, 환율 이런 개념도 나오고 기축통화국에 대한 개념도 나옵니다. 이 기축통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정말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기축통화라는 게 그리고 정확히 뭐고 왜 필요한 건지 달러는 언제부터 기축통화였으며 달러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달러를 쓸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변동환율. 제가 알기로는 1971년쯤에 그 닉슨 정권이 금본위제를 없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나 디플레 개념이 생기고 그때부터 변동환율의 개념이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금본위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와요. 수출 수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수출이 더 유리해질 때가 있고 수입이 더 유리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대해서도 나오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생소했어요. 제가 무역 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수출하는 게 유리하지만 수입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반대로 수출은 굉장히 불리하지만 수입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이 어쨌든 그 나라의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업에게는 또 이득이 될 수 있고 타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1985년대쯤에 그 당시 이제 달러가 너무 가치가 높아서 미국이
수입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일본인데 또 일본과 또 어떤 나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화폐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인 겁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환율을 억지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번에 한번 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약간 재미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으면서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이성을 써야 되니까 좀 차가워지네요, 말투가. 그래서 글로벌 마켓에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이제. 글씨도 엄청 크고 저는 글씨가 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몇 페이지 안 읽고도 보면은 글씨가 엄청 빽빽하면은 글씨가 엄청나게 빽빽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양 페이지를 읽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기껏해야 한 페이지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글씨가 크면은 내가 몇 줄 읽지도 않고도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글씨가 큰 책을 골라요. 글씨가 큰 책을 골라요. 그래야 이제 나는 되게 내 두뇌에 부담을 별로 안 주는데 벌써 10페이지를 읽은 거야. 그리고 그냥 앉아서 1시간만 딱 집중했을 뿐인데 책 한 권이 끝나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루에 책 8권을 읽은 적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나이대에 책을 읽는다 했을 때 보통은 어른들이 읽는 그런 따분하고 두꺼운 책을 읽는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이 너무 빨리 끝나요. 8권이 정말 후루룩 끝났습니다. 그날. 그래서 기록도 찍어보고 책이 되게 만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정확히 제가 원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준화폐 이런 개념도 나오고요. 결제통화, 환율, 무역의 필요성과 역사.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나와요. 아유, 넘기기가 힘드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페이지도 나오고.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면 무슨 꼭 교과서 읽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련 교육 과정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관련 교육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라서 막상 여러분 읽어보면요. 물론 이거를 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전 무역 분쟁은 저기서 보고서 실제로 무역 분쟁을 근데 분명히 1985년에 일본과 미국이 저런 걸 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그게 무역 분쟁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학습은 해도 몸에서 이렇게 체화돼서 느껴지진 않아요. 생생하게 느껴지진 않는다고요. 제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워낙 이야기가 쉽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신문 기사나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를 볼 때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아이들을 위한 책을 볼 때는 훨씬 더 와닿는,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그래서 김나영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들도 좀 많이 읽어볼 생각이에요. 저는 저희 엄마랑 언니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이 사업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업은 고생이구나, 고통이구나, 힘들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와 언니가 사업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책은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은 치약으로 백만장자 되기. 아주 유치한 제목이죠. 그리고 책도 굉장히 조그맣고 페이지도 짧아요.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만만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재밌겠네. 아주 쉽고 만만하게 읽을 수가 있는 책이고요. 재밌습니다, 이거. 이거 진 메릴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 이분 글 잘 쓰더라고요. 네, 잘 써요. 일단 주인공은 백인 여자아이고요. 이 표지에 있는 거는 흑인 남자예요. 네. 사실상 이 흑인 남자애가 주인공입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이 흑인 남자애가 되게 절약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치약이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살라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치약이. 그래서 치약을 만들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남자애가. 그래서 DIY, 집에서 치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중 치약이 1,0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50원에 팔 수 있겠다. 내가 직접 만들면. 그냥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큼씩 판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치약 튜브에 요만큼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요만큼씩 개별로 판다고 생각했을 때는 훨씬 적은 원가로 만드니까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시중에는 요만한 치약 튜브가 1,000원에 거래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친구는 그걸 50원에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만약에 내 치약의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더랍니다. 그러면서 광고도 하고 얼마나 싼지 그리고 이 성분이 정직하게 만든 거잖아요. 정직하게 이제 치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 찾아서 정보를 찾아서 정직하게 만든 치약이기 때문에 물론 막 대기업들이 만든 치약처럼 어떤 그런 뭐 미백이라던가 구취 제거라던가 막 그런 어떤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들의 치약에 비해서. 하지만 치약의 기본 기능을 하는 치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막 10배 이상 싸다면은 사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이 아이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어린 남자아이가 저렴한 치약을 스스로 만들고 남들에게 팔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매력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배송을 받으면서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를 또 고용을 하게 되고 막 기계 같은 것도 들이고 막 이러면서 치약으로 돈을 버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실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실화인 것처럼 정말 잘 썼어요. 책을.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원하는 건요.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마트에서 1,000원에 팔리는 치약의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약을 팔고 싶었다.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재밌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게 참 저는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치약을 백만장자 되기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 캐릭터의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여성 작가가 썼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남자들은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런 우월성을 증명하기 굉장히 바래요. 그래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남성적인 사고방식에 더 가까워요. 근데 제목은 치약으로 백만장자 되기.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도 좀 남성적인 느낌이죠. 뭔가 백만장자 되기. 하지만 막상 그 글을 읽어봤을 때는 사실 이 남자아이가 원했던 거는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었고 그냥 터무니없이 높은 그 치약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저는 이 책이 남다르다, 매력이 있다라고 느꼈고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이것이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선과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새로운 관점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면 설령 동화라고 해도 남성 작가들이 쓴 책들은요. 1등, 부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성공, 내 힘을 증명하는 거. 내 우월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는 결국은 뭐였냐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현실화해내는 그 과정이 재미있었던 거지.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 본질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남성 서사에서는 많은 경우가 자신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등, 부자, 예쁜 여자랑 사귀기, 뭐 이런 것 등등. 근데 이제 이 캐릭터가 하던 말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는 뭐 부자로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그것보다 나는 그냥 치약을 개발하는 게 재밌었어. 아, 이게 너무 신선하고도 아름답다. 제가 지향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지향하는. 자, 그 다음 책은 한 컷 속 발명 발견사라는 책입니다. 한 컷 속. 이거는 읽기가 되게 편했어요. 뭐야, 이게 누가 이름을 붙여놨냐, 여기다. 읽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냉장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컴퓨터가 없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쫙 나와 있죠. 무엇의 발견? 발견이기도 하고 발명이기도 하죠. 불 같은 경우는 발견이죠, 그죠? 불을 발명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불을 인간이 여기서 이제 막 그 나뭇가지를 비벼서 만드는 법을 사실 그것도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견. 그래서 발견하고 발명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옆에 짧은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관심 가는 것만 읽으셔도 되고, 저는 처음부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읽었어요. 왜냐면 글씨도 진짜 크고 그림도 귀엽고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발명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들춰보면은 결국 이거의 심화 버전이더라고요. 보통은 다 목록이 비슷하더라고요. 심화 버전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스턴 글로브 홍보상 받았구나.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책인 몰입천재 클레멘타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클레멘타인 시리즈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자, 사라 페니페커라는 작가이고요. 작가가 되기 전에는 화가로 활동을 했고, 몰입천재 클레멘타인으로 뉴베리상, 칼데콧상과 더불어 미국의 3대 아동문학상으로 꼽히는 보스턴 글로브 홈북상을 받았다. 뭐예요? 이 책 하나로 3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뉴베리 칼데콧, 보스턴 글로브. 그러면 이 책 하나로 3개를 받은 거야? 진짜 대단한데요? 그 정도로 대단한 책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가 굉장히 커서 좋았고, 글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여백도 넓고 후루룩 읽을 수가 있고요.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아이가 좀 독특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어찌 보면 말썽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마거릿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머리카락을 어쩌다 그냥 자르게 됐어요. 그리고선 염색을 시켜준다고 마커펜으로 친구의 머리를 다 칠해버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머리를 다 이렇게 빡빡이로 거의 잘라놨잖아요. 이걸 또 클레멘타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무늬를 그려놨잖아요. 이것도 클레멘타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썽꾸러기죠. 하지만 친구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도 동의를 했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동의를 했고 친구는 다 동의를 했지만은 어쨌든 어른들이 보기에는 친구를 괴롭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썽쟁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썽을 부려요. 하여튼간에. 근데 그러다가 또 굉장한 창의성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다만 저는 어린 여자아이의 탐험 서사를 보고 싶었어요. 예, 여자아이들의 탐험 서사를 보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책은 근데 제가 그냥 도서관에서 서 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집요하게 AI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여자아이들의 서사를 보고 싶다. 로맨스가 배제된 여자아이의 서사를 보고 싶다고 엄청 집요하게 진짜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받은 책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세상 여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 로맨스와 연관이 돼 있고 정말 그냥 여자애가 뭔가가 재밌어서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다 뭔가 친구 얘기 아니면 가족 얘기 아니면은 연애 얘기야. 뭔가 여자애가 뭔가를 몰입해서 재밌게 해나가고 자기 인생을 즐겁게 개척하고 이런 서사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발견을 해내고 있긴 한데 지칩니다. 사실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재밌는 건 대부분 다 남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고 화끈하고 즐거운 거는 대부분 다 남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주의 깊게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찾아내지 않으면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